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컴퓨팅 사고에 대한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다양한 컴퓨팅 사고에 대한 정의들과 그에 따른 핵심 요소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간단한 예제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 과정에 대한 맛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파트의 학습 내용은 최단 경로 문제와 웹사이트 비밀번호 만들기 두 예제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와 그 과정을 이해해보고요. 그리고 이 예제를 통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서 컴퓨팅 사고의 과정을 경험해 본다입니다. 최단 경로 문제는 두 지점 간의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문제로서 지점 간의 거리, 즉 그거를 가중치라고 했을 때 그 가중치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경로를 찾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2020년 충북대학에 입학한 A군이 학교에서 조금 떨어진 동네에 집을 얻었다고 했을 때요. 청주지를 모르는 A군이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거리를 찾는 문제가 있다고 할 때요. 이 문제를 통해서, 그러니까는 그 최단 경로 문제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를 설명하고,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가장 짧은 길을 찾는 임의 방법들로는요. 학교에서 집에서 학교를 오갈 때마다 매번 다른 경로를 다녀보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짧은 길을 찾으면 되겠죠. 하나는 학교의 주변 지리를 잘 알고 있는 선배에게 가장 가까운 길을 물어보는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지도를 보고 눈대중으로 가장 짧은 길을 찾아가는 것이겠죠. 이와 같은 방법들은 시간도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시행착오를 겪어야 하죠. 따라서 효과적인 해법을 찾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컴퓨팅 사고 과정을 통해 어떻게 문제 해결을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사고 과정은 문제의 정의, 그리고 분석 과정을 거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설계라고 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이때는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 중에 하나인 추상화, 문제를 일반화하고요. 그리고 문제 해결 과정을 기술하는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이러한 핵심 요소들을 거치게 되죠. 다음으로는 그렇게 설계된 그 문제 해결 과정을 통해서 구현을 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평가 및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제 정의와 분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정의 부분에는 집에서 학교까지 가는 그저 가장 짧은 경로를 찾는 것이겠죠. 그리고 분석을 통해서 A군은 길로만 가야 한다라고 하는 제약이 그저 찾아질 겁니다. 그리고 지도를 통해 길로 직접 이어진 건물 간의 거리를 알아야겠죠. 그래서 문제 정의와 분석이 끝났으면 다음 단계인 설계로 넘어가겠죠. 보면 문제를 정의를 했죠. 어떻게 A군은 건물과 건물 사이의 길로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다라고 하는 문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추상화, 그죠? 답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추상화를 통해서 문제를 좀 복잡한 문제를 그저 간단하게 일반화하고 정형화합니다. 지도상에 있는 주요 건물을 점으로 표현하는 거죠. 이렇게. 점으로 표현하고 그 다음에 구불구불한 길은 직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변화를 합니다. 표시되었죠. 이렇게 표현한 걸 우리는 그래프라고 해요. 그래프. 그죠? 그래프. 지도를 그래프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그라미에 해당되는, 이 점에 해당되는 이 부분을 우리는 노드라고 해요. 그리고 이렇게 선으로 이루어진 거를 엣지라고 합니다. 그래프라고 표현하고요. 이걸 정형화한 거죠. 추상화. 여기에 추상화했다고 하는 것은 핵심만 남기고 불필요한 것들을 다 제거하는 과정이 추상화죠. 그래서 보면은 여기 뭐 논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그죠? 제하고 집과 건물들 이렇게 동그라미로 표시하고 집과 건물들 간의 거리를 이렇게 엣지에다가 선에다가 이렇게 표시해 줬습니다.
실제로 그래프에서 그죠? 직선 길이는 실제 거리와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요. 직선상 거리를 표시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선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는 여기 집에서 학교까지 그죠? 최단 거리를 찾아가는 그 절차를 우리는 알고리즘이라고 하고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집에서 각 건물, 집에서 갈 수 있는 각 건물 간의 가장 짧은 노드 간의 거리를 계산을 해서 가장 짧은 거리만 찾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반복해서 가게 되면은 집에서 학교까지의 최단 거리가 계산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갈 수 있는 각각의 노드들은 뭐가 있어요? 네. 여기에 보면은 미용실, 슈퍼마켓, 영화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쭉 노드 있는 거리를 쭉 살펴보고 여기 보면은 집에서 미용실까지는 5, 슈퍼마켓까지는 10, 그 다음에 집에서 영화관까지는 9가 되죠. 그 다음에 집에서 미용실까지가 최단 거리죠, 지금. 그래서 걸치는 최단 거리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미용실에서 갈 수 있는 인접해 있는 그 건물들은 뭐가 있어요? 집, 슈퍼마켓, 은행이죠. 집은 필요 없고 슈퍼마켓 거리가 어떻게 돼요? 아까 10이었는데 그렇죠? 미용실까지는 5가 되고 슈퍼마켓은 10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미용실을 통해서 보면 어떻게 돼요? 8이 되죠. 영화관까지의 거리는 9가 되고요. 그 다음에 미용실에서 은행까지 갈 수 있죠. 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16이 되겠네. 그죠? 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여기 미용실에서 갈 수 있는 가장 최단 거리가 슈퍼마켓까지죠. 슈퍼마켓에서 예, 갈 수 있는 인근 건물이 어떻게 돼요? 레스토랑, 은행, 영어학원이 있네. 그죠? 그러면은 미용실까지는 5고 슈퍼마켓까지는 얼마였어요? 8. 그래서 슈퍼마켓에서 어디로 가면요? 레스토랑까지는 영어학원까지는 8, 15네. 그죠? 15고 아까 9니까 더 짧은 9가 되겠죠. 영어학원까지는. 슈퍼마켓에서는 다시 레스토랑까지 거리가 어떻게 돼요? 11. 그죠? 은행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여기 슈퍼마켓에서 오려면 8, 18인데 여기 아까 16이 더 가까웠죠? 그래서 16이 되겠죠. 네. 그리고 레스토랑에서 은행까지의 거리는 어떻게 돼요? 8, 11, 15가 되네. 그죠? 영어 학원을 걸쳐서 가는 학교의 최단 거리를 한번 살펴보면요. 집은 0이고 미용실까지는 5, 슈퍼마켓까지는 8, 영어 학원까지는 여기는 9가 되겠죠. 레스토랑까지는 11, 은행까지는 15, 학교까지는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21이죠. 예, 영어학원에서 그죠? 올 수 있는 거리는. 네. 다시 은행을 걸쳐서 학교로 오는 경우를 살펴볼 수 있죠. 집에서 미용실까지 5, 슈퍼마켓까지는 8, 영어학원은 9, 레스토랑까지는 11, 그 다음에 은행까지는 15가 되고 은행에서 학교까지 17이 되는 그죠? 네, 17이 되겠죠. 그래서 집에서 학교까지의 최단 거리는 17이 되겠죠. 문제 해결책 도출 표현을 보면 컴퓨팅 사고에서 핵심 요소인 알고리즘 부분입니다. 최단 경로 문제의 가장 대표적인 알고리즘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인데 이 이름의 유래는 이 알고리즘 고안한 분의 이름을 따서 이렇게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이라고 줬습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그죠?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방법에는 대표적인 게 무엇이 있냐면 이렇게 표현된 의사 코드, 슈도 코드라고 합니다. 또는 이렇게 그 도식화된 순서도 방식이 있습니다. 이거 외에도 자연어로 명시적으로 개요 형식으로 이렇게 작성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알고리즘을 기술하는 거는 그 사용하는 사람의 선택입니다. 다이스트 알고리즘의 구성 요소를 보면은 여기 그래프는 우리 아까 예제에서 봤을 때 동그라미 부분에 해당되는 거, 건물에 해당되는 거를 우리는 노드라고 하고요.
건물과 건물 사이에 이렇게 선이 있는 거, 이거를 엣지라고 했었죠. 엣지. 예. 그래서 얘를 노드와 엣지에 그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엣지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웨이트는 건물과 건물 사이의 거리. 웨이트 값으로 줬고, S는 시작. 그죠? 노드를 의미합니다. 시작 노드는 우리 아까는 집에 해당되는 거겠죠? 얘는 싱글 소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얘는 모든 그래프의 첫 번째 시작되는, 그죠? 시작되는 노드로부터 목적지까지 이렇게 찾아간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 초기화를 하고, 그 다음에 출발 노드에서 집합 S, 그죠? 시작 노드에서 다른 그 노드로 가는 최단 경로를 기록할 수 있는, 최단 거리를 기록할 수 있는 배열이 필요하겠죠? 그 부분이고요. 그 경로가 널이라면 뭐예요? 종료를 하는 거고, 아니면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니까 우리 처음에 여기 큐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시작 노드가 뭐였어요? 집에서 어디까지? 학교까지 가는 거였어요. 그래서 집에서 첫 번째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어요? 건물들이 미용실, 슈퍼마켓, 그리고 또 뭐 있었죠? 영어학원, 그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미용실, 슈퍼마켓, 그 다음에 영어학원이 있는데, 미용실까지는 거리가 5고 슈퍼마켓까지는 10이고 영어학원까지는 9였었어요. 그죠? 여기에서 가장 미니멀한 거를 위에다 넣는 거죠. 위에다 넣으면은 시작 0에서 여기 가지의 거리를 합하면, 그죠? 합하면 여기에 5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각각의 여기서 가지 않은 모든 것들을 인접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복하면서 최종 인접해 있는 것들을 계속 찾아가겠죠. 만약 그래서 여기서 미니멈을 찾았으면 미용실에서는 뭐예요? 인접해서 갈 수 있는 게 여기 은행이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죠? 은행이 있고, 그 다음에 슈퍼가 있고, 그 다음에 집이 있는데, 그죠?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 두 가지를 또 고려하겠죠. 이러한 것들을 계속 반복하면서 그 최종 그 인접해 있는 거리가 가장 짧은 거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기술된 알고리즘 그 표현 방법을 보면요. 집에서 그죠? 시작해서 후보 로드들로 진행을 하게 되죠. 후보 로드가 없다면 끝이고, 그죠? 있다면 후보 로드에서 최단 거리를 가진 노드를 그죠? 리스트에다 넣고, 여기다 넣겠죠? 미용실을. 후보 리스트가 없으면 그죠? 여기에서 이웃 노드 중에 처리되지 않는 노드들을 옮겨가면서 마지막 설정된 경로보다 그죠? 값이 크면, 값이 더 크면, 기존에 있던 그 값이 더 크다면 최단 거리에 대해서 값을 갱신하면서 우리 후보가 빌 때까지 반복하고, 후보 로드가 없으면 종료하는 방식으로 최단 시작에서 그저 목적지까지 최단 경로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최단 경로 알고리즘이 적용된 사례라고 되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내비게이션, 지하철 길찾기, 도시계획, 항공로 설계, 통신망 구축, 직접 회로 설계,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부터 어떤 그저 출발 노드에서부터 도착 노드까지 최단 경로를 찾아가는 문제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웹사이트 비밀번호 만들기입니다. 이 부분은 참여 활동으로 여러분이 직접 문제를 해결해 보는 겁니다.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만들어 봅시다 라고 되어 있죠. 문제가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는 뭐예요? 하나로 만들어 놓고 그죠? 다 모든 사이트에다가 적용을 하면 되겠죠. 그게 가장 쉬워요. 하지만 모든 사이트에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한 경우에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도 높아지고, 또 한 번 누출이 되었을 때 여러 사이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웹사이트마다 다른 비밀번호를 사용하는 경우 너무 많죠. 그래서 기억을 하지 못해서 분실의 우려가 높습니다. 수업을 듣는 여러분들 중에서도 다음과 같이 비밀번호 찾기 기능을 이용해서 자신의 비밀번호를 찾아본 경험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하기 쉬운 비밀번호를 생성하는 방법을 만들어 볼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 컴퓨팅 사고의 알고리즘 개념을 통해서 만들어 볼 겁니다. 예제로 자신만의 비밀번호 알고리즘을 만들어 봅시다 하고 네이버 패스워드를 만드는 예제를 뒀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해당 사이트 도메인 이름 중 두 글자를 비밀번호 맨 앞에 삽입한다. 그래서 네이버의 두 글자인 NA가 되겠죠. 만약에 구글의 그저 패스워드다라고 하면 지오가 되겠죠.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신만이 알고 있는 문자를 비밀번호에 삽입을 한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사이트 도메인 이름 중 나머지 비밀번호로 삽입을 한 거죠. 네이버 이렇게. 그죠? 그리고 앞에 비밀번호, 여기에는 그냥 자신이 사용하는 비밀번호를 쓰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사이트의 도메인 이름에 문자 수를 세고 키보드에서 그 위에 특수 문자를 비밀번호로 삽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5에 그저 위에 있는 특수 문자를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네이버의 패스워드를 삽입하게 되면 여러분이 네이버 그저 로그인을 할 때 맨 앞에 NA고 내가 늘 쓰는 패스워드 4자리 그리고 마지막 뒷자리 네이버의 그저 개수 문자 수를 세서 5가 해당되는 특수문자의 퍼센트를 이렇게 기억할 겁니다. 이러한 거를 사용하게 되면 규칙이죠. 네, 규칙을 이용해서 이렇게 그 문제를 만드는 과정을 알고리즘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요. 이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여러분도 웹사이트의 패스워드를 한번 생성해 보세요. 그리고 웹사이트 비밀번호를 만드는 제 알고리즘도 한번 도출해 보길 바랍니다. 다음은 퀴즈 문제입니다. 앞에 수업 내용을 상기하면서 아니면 다시 한번 더 들어보면서 문제를 풀어보길 바랍니다. 1장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내용을 간략히 정리해 보면은 컴퓨팅 사고력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첫 번째 파트의 컴퓨팅 사고에 대해서 4차 산업혁명을 이해를 통해서 그 배경과 그 다음에 필요성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에 대해서 다양한 정의들을 알아보고 거기에 핵심 요소들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컴퓨팅 사고력의 핵심 요소들을 사례별로 알아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파트의 컴퓨팅 사고 맛보기는 최단 경로 문제와 웹사이트 비밀번호 만들기를 통해서 컴퓨팅 사고의 핵심 요소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면서 컴퓨팅 사고 과정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